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20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국 선물 그냥 무난합니다. 지금 뭐 보합에서 조금 마이너스로 내려왔는데, 뭐 최근에 미국 증시 그냥 무난하면 돼요. 뭐 크게 좀 밀리거나, 그리고 그게 이제 업종, 뭐 반도체라던가 우리나라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섹터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 강하죠. 상대적으로 좀 계속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쯤 조정 나올까,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800 전후까지 트라이는 좀 하는지, 요 주변들 지수는 한동안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자, 뭐 주간 일정에 대해서 내일 의사로 공개하고, 이번 주에는 특별한 건 없죠. 그리고 2월 26일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 뭐 그거가 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3월 달에는 좀 이것저것 봐야 됩니다. 감사 보고서, 상패 시즌, 매년 돌아오는 상패 시즌도 있고, 관세도 재개돼요. 그다음 아니 관세도 재개가 아니라 관세도 이제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엔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재개를 해요. 3월 31일. 이건 그나마 이제 또 달 말인데, 요런 거는 이제 또 조정의 핑계거리로 쓸 수는 있겠죠. 3월 30일 그때까지 지수가 계속 뭐 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미래 일이고, 지금 당장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때까지 만약에 지수가 막 좀 좋아, 그러면은 한 3월 중순부터는 슬슬 공매도 뉴스들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이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타겟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레인보우가 일단 안 무너집니다. 오늘도 좀 전고점 해가지고 살짝 좀 올려놨었죠. 근데 뭐 이제 오후장에 좀 힘을 주다 보니까 또 팍 하고 밀기는 해요. 뭐 특별하게 모멘텀이 있진 않다 보니까. 근데 아직은 좀 수급 이탈도 없어가지고 얘가 안 무너지면 로봇주도 같이 들썩들썩 합니다. 보면은 그 흐름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크게 무너지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슈림 로봇은 막 좀 끼 있게 또 튀어오르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는 좀 단기가요. 지정에 들어갔고, 레인보우랑 레인보우를 중심으로 나머지 종목들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이 이런 로봇주들도 좀 안 무너지고 뒤에 나올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AI 오늘 시간에서 저 뭐야 폴라리스 오피스가 시간에 상을 갔는데 그룹 관련해서 뭐 뉴스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좀 차트상 어제 좀 이렇게 공방 있던 구간 좀 잘 버틴다 싶더니, 일단 얘가 시간에 좀 상을 보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뭐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다음 주 뭐 그록 음성 모델 출시 이거 이슈 정도이기는 했는데, 일단 뭐 요거 때문인지 일단은 폴라리스가 움직이긴 했는데 뉴스가 뚜렷한 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 테마는 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종전 휴전, 이게 가장 메인이지 않나 싶은데, 계속 뭐 뉴스들은 있어요. 트럼프 이번 달 내에 푸틴과 회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 풀어서 이권에 대한 협상 좀 촉각. 그리고 젤렌스키는 당연히 미국, 러시아 이번에 둘이서 이제 협상에 대해서 절대 수용 못한다. 이건 뭐 당연하죠. 당사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이게 은연중에 지금 대놓고 압박을, 은연중이 아니죠. 대놓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대선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젤렌스키 지금 지지율 4%쯤이다 하면서, 젤렌스키는 지금 포지션이 전쟁 때문에, 원래 임기는 작년이 끝이었죠. 임기는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런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1년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기로는, 아니 재건이 아니라 재선, 우크라이나 대선이 5월쯤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우크라이나 대선 치러야 되지 않냐, 젤렌스키, 이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젤렌스키 너 내려가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서 이전에 어젠가 크렘린궁에서 얘기했던 것도, 뭐 푸틴 젤렌스키랑 협상은 열려 있다, 언제든 열려 있는데, 대신에 젤렌스키 네가 지금 대통령 포지션 그게 맞냐,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 돌아서 너 지금 임기 끝났잖아, 근데 왜 계속 늘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지지율도 낮으니까 너 내려가, 협상하기 좀 더 편하게, 이런 식의 압박이지 않나.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결국 젤렌스키는 만나긴 만나야죠. 트럼프에 대해서. 이번에 사우디 19일인가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캔슬했더라고요. 뭐 갑자기 좀 간다고 했다가 또 이제 캔슬한 것 같던데, 그래도 그 이후에 트럼프 특사 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젤렌스키 만나고 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그래서 미국 기업 러시아 복귀, 그거 플러스 북극 관련해가지고 이제 천연 자원들 개발, 트럼프 푸틴 편든 이유 나왔다.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러시아 북극에 있는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논의. 이제 뭐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좀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우크라이나한테도 뭐 히토류 지분 50% 내놔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게 계속 좀 히토류거든요. 내용들이 뭐 북극 쪽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히토류가 또 중국이 무기로 삼는, 즉 전체적인 흐름은 중국이랑 그냥 이제 패권 다툼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린란드 야유국 트럼프 북극 장악력 노력 종전 협상에서 천연자원 등 이권 접근하고 있다. 뭐 더 달라.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사이드 개념으로 보면, 서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메인은 결국 협상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나, 누가 누구 만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재료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재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뭐 별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또 이쁘게 좀 나오기는 했어요. 전진건설도 그렇고 대동기어도 그렇고 해가지고 조금씩 하락을 하는데, 뭐 차트 자리 무난하게 좋은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건 관련주들은 또 계속 일정 이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뒤에 우크라이나 특사 20일 키이우 방문, 트럼프 젤렌스키, 트럼프 푸틴 이런 것들 좀 계속 보시면 되고, 한수원 곧 원전 부지에 대해서 선정 작업 착수. 근데 이번에 좀 전기본이 조금 원전 결국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 쪽 힘 밀어주는 것 같기는 하던데, 일단은 이런 것도 또 선정 작업 착수, 영덕이랑 삼척 등 거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나오면은 원전 관련 주들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원전을 일단 두산이랑 BHI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우리 기술이 좀 같이 움직였죠. 근데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가장 핵심이고, 오늘 요 구간에 일단은 저항 맞고 밀렸어요. 쌍봉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39,000원을 아침에 딱 갭 뜨고 거기서 주르륵 밀렸는데, 그래도 일단 수급 이탈 같은 게 좀 세진 않고, 또 뭐 버틸만한 자리는 또 무난하게 버티다 보니까 또 슬쩍 3만원 돌파하고 하는지, 얘는 한 1, 2주 정도는 움직임 볼 것 같습니다. 탁 하고 깨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UGV 기업, 밀렘이라는 곳이랑 MOU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무인 차량이라고 해요. 무인 차량 관련해가지고 밀렘 로보틱스랑 이제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세계 최고 무인 차량 개발하겠다, 협약 같은 거죠. 양해각서 MOU 요거를 좀 맺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뭐 현대 로템 이런 애들 그냥 지금 차트 거의 그냥 다 신고가여가지고 크게 탁 꺾이는 거 아니면 5일선 타는 흐름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5일선 주변 살짝 이탈하고 땡겨 올리거나 5일선 주변에서 버티거나. 하나오션도 오늘 일단 5일선에서 좀 버티는 모습 보였는데, 에어로스페이스도 내일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5일선이 좀 따라 올라가겠죠. 해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일선이 대충 따라 올라올 텐데, 요런 자리 또 지지하고 튕겨 오르는지 그것들은 좀 계속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도 그렇고 우량주가 자리 높고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꺾이기 전까지는 봐야 돼요. 특히 수급 이탈이 막 세고 그러진 않아서. 자, 그 다음에 하나 필리주 선수의 선박법 발의했던 미국 의원 방문, 그래서 선도적 조선소, 요거는 뭐 아직 뚜렷하게 뭐 이제 계약 이런 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 수주받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필리주 선수 키워드는 보통 하나 시스템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5일선 오늘은 좀 이제 딸려 올라오면서 밑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얘랑 이제 하나 오션 이 두 종목 정도를 보면 되겠죠. 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선 쪽 삼성중공업이 워낙 세가지고 그거랑 같이 움직인 것도 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관련해서는 뭐 재건,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원전은 조금 번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알령 뉴스가 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제목은 좀 자극적이긴 해요. 한국, 중국 때문에 22조 날렸는데 드디어 8년 만에 족쇄 풀린다. 이 8년 만에 족쇄, 8년 동안 족쇄 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푼다라고 하니까 제목은 좀 자극적인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한알령 푼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쯤 한알령을 풀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5월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으로 갔다가 한알령 관련주들, 자 보면은 여행 관련주가 어딨냐, 뭐 평상시 좀 잘 보지를 않다 보니까 이쪽은 눈이 침침해요, 이제는. 이거 보면은, 예전에 대충, 이게 어디쯤 있었는데, 내가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기억이 있는데, 여기 있겠구나. 화장품 여행 관련주, 여기 있겠네요. 해가지고, 한알령 관련하면 항상 화장품 관련주들. 화장품도 뭐 최근에 개별 뉴스들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종목들. 뭐 우리나라 화장품이 해외에서 또 사랑받는다. 그런 뉴스도 있기는 한데, 일단 한알령 관련해서는 저 화장품, 그리고 엔터주들, 뭐 YG 시리즈부터 해서 뭐 JIP, SM, 최근에 정고점 돌파하고 좀 지지하는 그 주변 움직임들이 좀 계속 보이죠. 그래서 엔터도 있고, 여행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레드캡 투어가 요번에 그 배당 그거 이후부터 엄청 좀 과하게 좀 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행 관련해서 뭐 또 반짝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항공 등등, 기본적으로는 엔터, 그 다음에 화장품 이쪽 보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한알령 키워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뭐 개별 뉴스 막 붙입니다. 그리고 세미콘 코리아에서 이제 뭐 HBM, CXL, 유리기판 이런 것들 언급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유리기판이 좀 오후장에 팍 하고 튀었어요. 일단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오전부터 좀 든든했고, 그래서 한미반도체 순간적으로 수급 쭉 들어오면서 좀 힘을 줬었죠. 그래서 요것도 있고, 반도체는 뭐 좀 각자 뭐 돌면서 순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유리기판은 뭐 좀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는 가는데, 일단 오늘 뭐 별 뉴스 없이 올리기는 했고, 막판에 좀 올렸어요. 뭐 3시 넘어가지고 좀 불꽃처럼 쫙 하고 올렸는데, 일단 시간에는 오후장에 너무 급등을 해서 그런지 좀 밀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전고점 5만원 위에서 또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는지, 그거랑 한빛레이저, CNG 하이캠, 이 CNG 하이테크 얘 때문에 지금 한빛레이저가 올랐는데, CNG 하이테크는 좀 개별 뉴스였죠. 3전에 반도체 장비 공급. 그래서 유리기판은 필옵틱스, 그 다음에 PIE, 그거 신규 상장주 최근에 엄청 강한 광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애, 그리고서 뭐 한빛레이저, 이런 애들이 그나마 좀 매매할 만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좀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지,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는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결국 이게 계획에서 뭐 전라남도 지역 그쪽에서 뭐 이제 계약까지 뭐 했다고 하니까 차후에 또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련 주들 좀 생각해 둘 수 있을 것 같고, 퓨리오사는 일단 DSC 인베, 얘는 단기 가열에 들어가고, 오늘 TS 인베스트먼트가 대신 좀 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는 좀, 근데 뉴스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건 없다 보니까 좀 차트 비중이 좀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개별 이슈들 있는 애들 위주로, 오늘 일단 ABL이 뭐 별 뉴스를 붙이진 않았어요. 오늘 좀 보면은 뉴스 한번 붙이면은 조금 보고 싶기는 했는데, 구간에 대해서 이탈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좀 액션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에는 좀 특이하네요. 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좀 뉴스 붙이면은 매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뉴스를 찾아도 뭐가 없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래 놓고 나중에 또 뭐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HLB 시리즈는 3월 20일 그 제로 때문인지 지금 이제 막 밑골이 달면서 열심히 전고점 돌파시켜 놨는데, 뭐 갑자기 뉴스 한번 딱 붙이는지. 얘네는 근데 요번에 이제 슈팅 주면은 그때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HLB 시리즈는 뭐 기업 항상 상태가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도 FDA 승인 잘 나오는지. 자, 그리고 요것들 외에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재건, 유리기판, 로봇 요 애들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 좀 픽스는 해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 조선 있고, 그 다음에 우량주 계열사, 오늘 뭐 2차전지 쪽, 뭐 포스코 계열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가 좀 움직였죠. 그리고 뭐 식지 않는 AI 키워드도 있고, 방산 관련주는 사실 우량주 계열사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는 오늘은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고가에 있다 보니 한 2, 3일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신규 상장, 개별주 이렇게 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은 딱 이거 보면 되겠죠. 오름 테라퓨틱, PIE, ISET 이 종목은 오늘 뭐 또 시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던데 혹시나 요 자리 또 다시 밟고 넘어서는지. 그리고 동국, 생명과학, 뭐 한국맥너티는 얘는 그냥 개별 뉴스여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랑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조금 더 가면 이제 신고가이기도 해요. 아니, 완전 신고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20년, 25년 만에 고점 돌파하면 신고가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이 일단 좀 난잡합니다. 난잡해요. 그래도 내일 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해가지고 지금 뭐 하루 걸러서 하루 시장들이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날 이제 그래도 좀 메인 종목이 유동성의 힘으로 나오긴 나와요. 오늘도 일단 시장 거래된 것만 봤을 때 코스피 15조 가깝고 코스닥도 11조, 유동성 엄청 좋죠. 지수 계속 오르면서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붙는 종목이 많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5천억 이상 종목이 평상시 좀 안 좋은 장, 유동성 한 7조, 6조 이런 장에서는 좀 진짜 우량주들 빼고서는 뭐 한두 종목, 뭐 두세 종목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평균적으로 그냥 대충 봐도 몇 개가 막 넘어간대요. 3천억 넘는 애들이. 그만큼 유동성이 좀 많은 상황인데 지수는 저는 조금씩 경계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당장 뭐 내일 무조건 밀립니다. 이건 아닌데 슬쩍슬쩍 이제 좀 과매도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과매수 구간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많이 오르기는 했죠. 또 2달 거의 이제 12월 중순부터 하면 3달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수를 크게 보면은 여기까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수는 좀 내가 최근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얼마나 올라왔나 단기간에 얼마나 내려왔나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지수를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차트는 뭐 항상 크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특히 크게 보기보다는 최근 단기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나, 최근 기간 얼마나 타이트한 기간 안에 얼만큼 올라왔나, 반대로 얼만큼 짧은 타이트한 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밀렸나, 이게 이제 단기 낙폭 과대랑 단기 낙폭 이제 좀 단기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정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좀 경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눌림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눌리면은 시장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좀 뽑아둘 필요는 있겠죠.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뭐 시장이 저는 내일 뭐가 또 있을라나 싶은데 지금 조금은 오늘은 좀 난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메인 종목 좀 좋은 거 하나 나오길 바라면서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